그건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속이 쓰리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흡수력이나 기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C는 신장이 부담을 느낄 만큼 많이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비타민C조차 섭취 못할 정도면 식사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C 전문가 이왕재 박사입니다. 지식한상 구독자분들이 평소에 다양한 Q&A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네이버 카페와 영상 댓글을 모아서 박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그냥 다 배출돼서 먹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걸 의사들이 하니까 제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타민C는 정말 독특한 물질이에요. 비타민C는 먼저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식초 같은 건 먹으면 거의 다 흡수되잖아요. 비타민C도 구조상으로는 산이라서 비슷하긴 해요. 아스코르빈산이죠. 식초도 산이고 이건 초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비타민C는 흡수가 정말 잘 안 돼요. 오줌으로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흡수된 것 중 일부만 나가는 거예요. 흡수됐다는 건 혈관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흡수되지 않은 건 대장으로 가면서 대장의 균들을 바꿔줘요. 그래서 비타민C는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0mg 먹어도 한 300mg 정도만 흡수돼요. 그 300mg는 흡수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이 뭐냐면 방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비타민C를 오래 복용한 사람은 밤에 자다가 깨지 않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흡수되는 양은 30% 정도인데 그 흡수된 일부가 소변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게 단순한 배설은 아닙니다. 방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광암의 위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하고 또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는 대변으로 나가지만 나가기 전에 대장을 지나면서 대장 내 균을 바꿔줍니다. 대장암을 막아주고 대장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가 좋다는 뜻이지 100g 먹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처럼 하루에 20g까지 먹는 경우처럼 그렇게 많이 섭취하면 방광보호 효과, 대장 건강 유지 효과, 위장에서 발암물질을 막아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먹어봤자 소용없다는 말은 비타민C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몸 밖으로 배출되더라도 그 배출 과정에서 대변에서는 대변의 역할, 방광에서는 방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 하나도 그냥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한 톨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C를 먹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장 전문의들이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짠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은 옳지만 비타민C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콩팥에 무리가 갈 정도로 많이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비타민C를 못 먹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식사할 때 김치나 찌개를 먹으면서 섭취하는 소금보다 비타민C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비타민C를 전혀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섭취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괴혈병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죠. 이건 혈관이 손상되는 병인데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콩팥을 생각해보면 그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것이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결국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혈관이 막히면 신부전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C를 섭취하면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저는 수백 명의 콩팥이 나빠진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투여해왔고 그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를 섭취하고 나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주사로 비타민C를 맞고 나서 더 좋아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콩팥이 결국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부족하면 혈관이 손상되지만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콩팥이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근거입니다.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셔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뿐 해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비타민 C와 콜레스테롤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비타민 C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간다고 질문하시기도 하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비타민 C를 잘 섭취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은 남녀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담즙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잘 활용되어 수치가 250에서 220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콜레스테롤을 0으로 만들면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0이 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산화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비타민C 섭취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 면역세포는 세포막이 원료입니다. 그래서 골수에서는 매일 면역세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간에서 원래 스스로 조절해서 만드는 물질을 의사들이 혈관만 생각해서 자기들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혈구, 적혈구가 매일 죽어나가요. 우리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만큼은 골수에서 계속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골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LDL 기준으로 40까지 떨어뜨리는 걸 보고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서도 말했듯이 병원에서 치료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콜레스테롤을 극단적으로 낮춰놓은 분들이에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낮추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기와 비타민 C입니다. 감기에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저는 정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동물 실험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비타민 C를 못 만드는 쥐를 가지고 홍콩에서 실험까지 했잖아요.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쥐는 감기에 걸리면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를 만드는 정상 쥐는 감기에 걸려도 죽지 않아요. 감기는 걸리지만 증상이 심해지지 않고 폐렴으로도 이어지지 않죠. 비타민 C가 부족한 쥐는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 물질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증식하면서 폐까지 내려가 폐렴이 생기고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비타민C가 충분한 쥐는 면역 물질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므로 바이러스 수가 적어져 폐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실험을 통해 밝혀졌고 SCI 학술지에도 실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비타민C 가루가 있잖아요. 시중에 가루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이걸 물에 타서 마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물에 타서 마셔도 괜찮지만 타자마자 바로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물과 만나자마자 바로 산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을 입에 머금은 다음에 거기에 가루를 넣어서 녹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팁이에요. 이 훈련만 잘하면 신맛도 거의 느끼지 않고 쉽게 삼킬 수 있어요. 물 한 모금을 입에 넣고 가루를 잘 넣어서 꿀떡 삼키면 확실히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다 마셔도 되는데 이걸 먹다 남긴 걸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만약 가루를 드실 거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을 한 모금 입에 넣고 거기에 털어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가루 형태는 물에 타면 금방 산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위가 쓰리다고 해서 중성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성 비타민C는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성 비타민C는 항산화 기능이 너무 약해요.
원래 산성 형태에는 수소 이온이 있어서 그게 항산화 기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걸 붙인 게 중성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의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위가 쓰리지 않으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C의 효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중성 비타민 C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실 때는 식사로 위를 가득 채운 후에 드시고 힘드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위장 상태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본인이 복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속이 쓰리지 않는 적정량을 찾아서 그 용량으로 한 달 정도 복용하다가 점차 양을 늘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비타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식사와 함께 잘 조절해서 처음 한두 달만 잘 넘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장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구독자분들 중에는 천연 비타민C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비타민C보다 훨씬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사실 비타민C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선 천연 비타민C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천연 비타민C는 과일을 먹는 거예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 말이죠. 그런데 과일에서 비타민C를 일지 섭취하려면 딸기 한 박스를 먹어야 하고 레몬은 20개에서 30개는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과일만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품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천연이라는 개념은 딸기 속에 있는 성분이 천연이란 뜻인 거예요. 어떻게 추출하냐고요? 화학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추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천연 비타민C라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천연물 유래 비타민C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천연물 유래 비타민C나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비타민C나 차이가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이걸 과장해서 예를 들어 이건 석유에서 만든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주장은 주의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먹는 비타민C는 과일에서 추출하는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곡물, 예를 들어 옥수수, 고구마, 감자 가루 같은 것을 미생물에게 먹여서 미생물이 생합성을 하게 만들어요. 생합성이죠. 현재 우리가 먹는 비타민 C는 순도가 95%밖에 안 돼요. 순수하다고 해도 95%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를 먹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연이니 합성이니 하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게 되네요.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C를 매일 먹어도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는다면 저는 고용량 비타민을 40년 동안 복용했어요. 하루에 먹는 걸로 설명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고용량 비타민C를 먹다가 중단하면 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질병으로 남들보다 빨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4영mg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40년째 복용하면서 복용 횟수를 줄인 거죠. 지금은 4영mg씩 최소 4번, 몸이 좀 불편하면 6번, 7번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보다는 한 번에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고 저는 4영mg 이상 권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하루에 3번 먹을지 4번 먹을지를 점차 늘려가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이 간단한 질문을 하셨지만 이 안에는 정말 비타민C에 대한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금쪽 같은 이야기라는 표현이 딱 맞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